안녕하세요.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입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웨비나와 관련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질문을 선정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동 해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조 설비와 관련된 장비가 작동 중에 아니면 외부에서 진동 하중이 가해질 때 소음이나 또는 구조에 큰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 소음 또는 충격으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진구 또는 아이솔레이터를 선정하여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시장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진구 형상과 규격들이 있습니다. 방진구에 대한 속성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 프레임 아래부에 방진구를 사용 중이며 그 아래는 고정되어 있고 원격 질량도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방진구의 속성은 주로 스프링 상수와 동일하게 강성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진구 기준으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컴프레션, shear, 롤에 대한 각 방향별로 강성이 나타납니다. 우선 방진구에 대한 속성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스프링 커넥터를 사용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컴프레션 강성 입력 가능하며 shear와 롤은 따로따로 입력은 불가능합니다. shear 값과 롤 강성 값이 하나의 값으로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강성을 가지게 되는 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단점입니다만 향후 기능 향상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쪽과 관련 충격 하중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가진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최대 100G의 충격 하중이 0.01초 동안 짧은 시간 안에 가해집니다. 해석 목적은 이러한 큰 충격 하중으로 인해서 방진구가 있는 구조와 없는 구조에 대한 원격 질량부에 발생된 충격 응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충격 응답은 화면과 같습니다. 방진구가 없는 경우 원격 질량의 응답은 예상대로 외부 하중 충격과 1대1로 가해지면서 감쇄로 인해서 응답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방진구 포함한 모델 같은 경우 최대 충격 하중 100G 중 약 14%만 원격 질량부에 전달되어 86%는 감쇄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진구를 사용한 모델에서는 최대 충격 응답 발생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딜레이 발생한 것을 확인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컴프레션 방향과 두 가지의 전단 방향은 동일하게 스프링 상수를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3D Experience 시뮬리아 플랫폼에서는 각 방향에 대한 방진구 강성 값을 입력 가능하며 회전에 대한 강성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진구에 대한 비선형 강성 값을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이 더 자세하게 수행이 가능하고 결과를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아바커스의 해석 설버를 사용하고 있고 아바커스와 동일한 다양한 커넥터 요소들이 지원되어 있어서 구조 해석을 보다 더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3D Experience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D Experience Works입니다. 다소 시스템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제품들은 디자인부터 마케팅까지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서는 솔리웍스, 카티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5가지의 제품들은 통합되어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3D Experience Works라고 부릅니다. 제품 기획부터 생산 관리, 데이터 관리, 모델링, 구조 및 유동 해석 등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솔루션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되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3D Experience Work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루션 중에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구조 해석이며 시뮬리아 제품인 클라우드 아보커스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협업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문의해 주신 내용에 돌아와서 솔리웍스 시뮬레이션과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레이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다소 시스템에서는 해석 솔루션이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스크탑 아바쿠스, 둘째, 솔리웍스 시뮬레이션, 세 번째로는 기존 아바쿠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3D 익스피리언스 아바쿠스입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은 기존의 솔리웍스 CAD의 애드인을 통해서 사용한 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나페임스에서 인증된 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 데스크탑 아바쿠스를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3D 익스피리언스 아바쿠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해석 또는 비선형에 대한 해석들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가능해지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굴 해석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현상으로 자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을 자굴에 대한 안전평가를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있었던 자굴로 인해서 발생된 큰 사고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선형 자굴 해석 그리고 비선형 자굴 해석이 있습니다. 선형 자굴을 통해서 크리티컬 로드라는 하중을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은 크리티컬 로드 P에 자굴이 발생할 곳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조와 하중에 따라서 실제 자굴 하중은 이 크리티컬 로드보다 작을 때가 많습니다. 크리티컬 로드보다 델타 P 더 작은 하중에 자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가 8월 말에 비선형 자굴 해석에 대한 웨비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내용은 웨비나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조 해석을 하면서 클램프의 볼트가 빠지는 것도 볼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클램프에 어떠한 하중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해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조에 대한 하중 데이터, 재질 데이터 등이 다 가지고 있다면 해석은 물론 가능할 것 같고요. 해당 질문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와셔가 얼마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접촉과 재질에 대한 해석이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불가능하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진행한 해석 케이스입니다.
인커넬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커넬은 특별한 금속이고 니켈과 관련된 합금 재질입니다. 과한 환경 또는 높은 온도가 가해질 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항공, 원자력 분야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며 솔리웍스 시뮬레이션 또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해당 재질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주 웨비나에서 짧았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화면과 같이 어떠한 클램프의 내부 압력과 온도, 볼트 토크 하중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클램프 텐션으로 인해서 볼트의 인장 하중이 크게 발생되어 있게 됩니다. 볼트 응력과 볼트 축 방향에 발생된 최대 인장 하중에 대해서 알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볼트 해석이 진행 가능하고 더 자세하게 수행 가능한 점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싱에 대한 질문인데요. 매싱 조건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해석은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매싱 조건으로 인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소 사이즈 기준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얼마 정도의 요소 크기가 적절한지는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매싱 수렴성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매싱 수렴성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핀 모델입니다. 치수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모델은 사전에 선 계산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짐은 0.071mm로 나타나며 굽힘 응력은 150MPa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쉘 요소를 이용하고 구조 해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요소 크기에 따른 구조 해석 결과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요소 크기를 줄이게 되면 요소 개수가 증가됩니다. 요소 개수가 증가될수록 계산 응력 150MPa를 달성하려고 수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치 해석은 구조를 이산화하여 근사해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 계산과 얼마 정도의 편차는 반드시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매싱 수렴성을 통해서 적절한 요소 크기를 찾고 해석을 진행하시는 게 권장드립니다. 매싱 수렴에 대해서 두 번째 케이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운 파이프 구조입니다. 내부 압력은 100MPa이며 일반 스틸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구조이며 4분의 1 대칭으로 구조를 단순화하였습니다. 내부 압력으로 인해서 발생된 원주 방향에 대한 응력은 확인해 봅니다. 파이프 내부 면에 약 82MPa 응력이 발생했습니다. 응력이 정확한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응력 오류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여 최대 응력 편차가 약 13MPa로 확인됩니다. 그럼 요소 크기를 줄이고 다시 결과 확인해 봅니다. 파이프 내부에 이제 약 95MPa로 원주 방향에 대한 응력이 나타났고 해당 응력 오류 편차는 4MPa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소 크기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여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해석 결과는 본식과 비교해 주시고 업무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몇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디스크가 빠른 속도의 회전 중에 패드가 양쪽에서 압축 하중이 가해지면 큰 마찰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 발생된 열 전달 해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칭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는 다중 스텝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해석도 더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번 해석 같은 경우 두 가지의 스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스텝 1에서는 패드의 압축 하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2에는 구조의 대류 개수와 마찰과 관련된 접촉 조건 그리고 디스크의 RPM 하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텝 1은 정적 해석이며 스텝 2는 Thermal Coupled 해석으로 0.5초 동안 트랜젠트로 진행합니다. 표시된 두 개의 노드 절점에서 온도 결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스텝 1에서 단순히 패드의 앞쪽 하중만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 분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텝 2부터 적용된 RPM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한 온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20도의 온도에서 0.5초 후에 약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절점에 대한 온도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회전 속도가 들어가면서 온도 차이가 크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로의 온도 분포가 예상대로 비슷해집니다. 현재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버커스의 기능들이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버커스의 장점과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가공부터 충격 해석까지 복잡한 해석들이 수행 가능합니다. 구조 해석에 대한 문의 또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웨비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